백제 말에 백제의 탑의 가장 완성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백제를 상징하는 탑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입을 모아 정림사지 5층 서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백제 탑이 남아있는 게 2개거든요. 그밖에 안 돼요? 네, 다 없었습니다. 세상에. 네, 정말로 이제 백제에 만들어진 탑이 남아있는 게 2개인데, 하나가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하나가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미륵사지 석탑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름은 기억나는데. 이름은 모양이 기억이 안 나지. 그쵸. 이거? 네. 일본이 알아요? 막 시멘트를 잘못 발라놓은 그거. 이거 가슴 아픈 이 네. 탑. 이게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근데 요 탑을 보시면은요, 지금 많이 복원한 상태거든요. 시멘트 다 긁고 해가지고. 원형이 보존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일부만 남아있는 형태예요. 네. 그걸 보시면, 조금 더 건물의 느낌이 강해요. 네, 건물 그쵸? 같아요. 네. 그리고, 안동에 있는 전탑을 봤을 때도 네. 좀 더 건물 느낌이 강했잖아요. 네, 옆에 그쵸? 막 귀화도 올려놓고. 네네네네.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옛날에 목탑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학계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게 뭐냐면, 탑은 늘 언제나 목탑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석탑 고유의 형식으로 변해요. 전탑도 비슷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이 석탑도 너무나 목탑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림사지보다 이전에 건축이 되었을 거라는 게 거의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미륵사랑 그 지금 사비에 있는 정림사의 창건 연대를 보면은 정림사가 조금 더 먼저라는 거죠. 그랬으면 그러면 정림사 석탑이 더 먼저였을 텐데 형식은 너무나 정림사 석탑은 석탑의 형식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여기가 더 목탑의 형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측을 하는 게 원래는 목탑이 있었는데 후대에 석탑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모든 것은 다 이제 설이지만 도저히 학계에서는 이게 더 나중이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발전 양상상. 네, 제가 봤을 때 레트로였을 거예요. 다시 유행했다. 네네. 그러기엔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비로 옮겨진 이후의 백제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640년에서 650년 이 정도쯤으로 보고 있어요. 네, 거의 비슷한 시기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정림사가 먼저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절을 먼저 짓고 탑을 나중에 짓는 경우는 없대요, 거의. 그냥 같이 만드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목탑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소실이 돼서 석탑을 다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은 정말 창건 연대만 보자면 그러니까 정림사가 더 먼저 지어졌으니 정림사가 더 먼저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저도 여태까지 보아온 걸로는 탑이 원래 먼저 만들어질 때는 따라서 만들 만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이 드렸을 때 중국도 가장 먼저 만들었던 탑은 목탑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탑의 형식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혹은 조금 덜 소실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생각해서 따라 만들다가 고유의 이제 형태로 바뀌어 가는 건데 예, 그런 형식을 따지자면은 이제 정림사지 석탑이 나중에 만들어진 건 아마 맞을 것이다라는 저도 추측을 합니다. 네. 뭐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네네. 이거는 각각의 개인의 상상에 맡기는 거지만 어쨌든 이거 보시면은 정말 백제탑은요 너무 형식이 백제탑 같죠. 이 돌들도 굉장히 두껍고요.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굉장히 뭔가 깔끔하고 단정해요. 네, 단정하단 말이 딱 맞네요.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창문들도 괜히 많아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뭔가 딱 봤을 때 네, 굉장히 건물 같아 보이는 맞아. 네, 느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백제 탑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붕처럼 보이는 부분을 요 밑에부터 여기를 옥계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낙수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수면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좀 평평하게 하고 살짝만 올라갔잖아요. 정말 느낌만 나도록. 이게 약간 백제 탑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네. 이렇게밖에 추측할 수 없지만 확실히 신라나 통일신라 고려시대 탑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른 형태의 뭔가 투박하지만 정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질문. 고려는 그러면 신라의 그런 양식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처음에는 신라의 양식을 조금 배웠겠지만 근데 고려시대 탑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보면 팔각구층 막 10층 다각서탑 그리고 막 여기는 좁았다가 위에 막 갑자기 넓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불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작은데 얼굴은 막 크고 그렇게 조금 더 개성을 살린 네. 창의적인. 네. 그러니까 균형미 비례미는 없어요. 고려시대 때 뭔가 고려 사람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좀 더 눈에 띄고 화려하고 확 막 이런. 네. 그래서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림사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게 조금 더 탑배 모양을 지닌 완성형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 정림사주 5층 서탑이요. 우리가 보통 층을 나눌 때 요 5개석을 보잖아요. 네. 이게 몇 층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국보예요. 당연히 국보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게 백제 탑 중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탑이고요. 상륙부까지 잘 남아있죠. 그리고 굉장히 균형미를 갖추고 있대요. 네. 그 옛날에는 센치를 재는 단위가 척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7척. 그러니까 첫 번째 아래 기단부에 기단부 위쪽에 네, 요 부분이 돌이, 네, 긴 돌이 인돌에서, 여기가 네. 네. 요쪽 부분이 첫 번째 층 부분이 7척이고요. 2층하고 5층을 합하면 7척이고요. 3, 4층을 합하면 7척이고요. 숫자를 맞췄구나. 네, 여기만 3.5척이에요. 다 딱 반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이 엄청나게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총 길이가 한 8.33m 정도 되는데 이 균형과 비례, 조화를 엄청나게 잘 맞추고 이 뒤에 있는 건물들과의 조화도 엄청 잘 맞춘 백제 문화의 딱 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은 조금 더 커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러게요. 8점 몇 미터면 그러니까. 네. 네. 크고 훨씬 더 넓고요. 이게 딱 그 정림서로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 탑이 딱 보일 때 감동이 있어요. 저는. 네. 직접 가서 느껴보시지 않으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조그만 탑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봤을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1척이 한 30cm 정도 되잖아요. 네, 35cm 정도. 그렇죠. 네. 그럼 7척이면 거의 2m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저게 2m나 돼? 네, 라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드는. 맞아요. 굉장히 큰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저도 이제 진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 탑에 대한 느낌이 확 안 왔었는데 실제로 보고 너무 놀라서 저는 부여를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조금 더 조용한 느낌이 들어요. 그 제가 그 경주를 가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제가 공주를 갔을 때는 유적지로서의 공주는 뭐랄까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부여를 갔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부여 가서 낙화암밖에 못 보고 온 것 같은데 왠지 기억이. 그러니까 네. 뭘 알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아는 만큼 네. 보인다고. 네. 그래서 가시면 너무 좋고 이거를 보신 후에 이제 박물관을 가시면 더 이제 네, 의미를 아시면 더 좋겠죠. 네.